2020년 2월 23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번 주에 이어서, 그리고 이번 주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슈로 좀 볼 것들 역시나 관련된 뉴스들이고요. 자, 일단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단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지들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스크래핑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게 2009년 신종플루 이후로 이제 11년 만이라는 그런 좀 충격적인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IMF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악영향, 한국엔 확장적 정책 권고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IMF 총재분이시죠. 국제통화기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통화 정책을 모두 활용해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자, 이 한국을 지목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 G20 국가 중에서 이제 선진국 20개 국가죠. 예,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G20 국가 중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을 꼽았다. 한국, 미국, 영국, 유로존, 호주 모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금력이 충분한 나라는 한국, 호주, 독일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모두 펼쳐야 하는 국가로 한국만 지목한 셈이다. 라고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주말에 사실은 G20 재무부 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유독 한국에만 이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권고를 했다라는 게 약간 좀 뜻이 좀 있는 것 같고, 요걸 또 이제 풀어서 보면은, 이어서 보시면은, 자, 이 재정 정책이란 것과 통화 정책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추경안입니다. 이런 추경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뭔가, 혹은 이제 정부가 뭐 기업세를 감면을 해준다던가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들, 정책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수가 있고, 통화 정책은 이 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보통 기준은행, 한국은행이겠죠.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뭐 기준금리를 뭐 동결을 한다거나 뭐 인상을 한다거나 인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두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은 좀 뭔가 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IMF 쪽에 좀 권고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채팅방에서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경은 당연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4월에 우리가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황교안 대표가 이거 뭐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은 당연히 제가 한다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은행 총재 스탠스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3월에 그 미국의 이제 연준
금리가 먼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우리도 따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런 IMF 권고사항이라던가 혹은 돌아가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 통화 정책도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 인하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죠. 정부 즉시 추경 편성해야 중국 전면 입국 금지 안 돼. 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자, 그런데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었을 때에 이걸 동시에 써야지 되긴 하는데, 시간, 타이밍상 사실 통화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해요.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 쉽게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추경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늦게 좀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당파에서 이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이제 심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속도다. 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늦은 감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있고, 자, 즉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국회에 이 예산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에서는 뭘 하냐면은 안 써 있네요. 국회에서는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심의를 하게 되고 그걸 본회의에 올리게 되고, 본회의에 올리면 거기서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당연히 하자고 하겠죠.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예산이 그 후에나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가 발행을 했었을 때에는 7.5조,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했었을 때는 11.6조의 추경이 편성이 되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일단 예비비 집행이 되는 건 같긴 해요. 예비비가 1,0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추경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금액이 아마도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60%가 2월 기준금리는 동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증권사, 거시경제, 채권 전문가들 10명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4분이 2월 달에 인하할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2분이 2월 달에는 동결하고 4월 달에 인하할 거다. 그리고 4분이 2월 달에는 동결하고 연내에도 뭐 동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의견들을 좀 각자 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이번 달에는 동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3월 중순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던 인하를 하던 인상을 하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조금 지금 미국 쪽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3월 달에 아무튼 미국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4월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현재 저도 2월 달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짜는 27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요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급부상했지만 이주열 하는 총재가 시장의 기대감을 차단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결의 무게가 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예상한 전문가도 4명으로 적지 않았다. 저도 이제 이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기울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 마지막 날 미국
미국이 좀 급락을 했어요. 미국이 급락을 했고 그 급락을 함에 있어서 그 뭐 CNN 머니라던가 이런 관련된 경제 뉴스지들을 좀 보면은 미국의 뉴스지들을 보면은 뭐 마켓워치라던가 한국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노스 코리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스 코리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한국에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좀 먹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살짝 조금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데 있어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다시 이제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열리면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다음 주 뭐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만약에 목요일에 이제 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호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뭐 호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화 정책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일단 선물을 주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정부 정책과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만약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사실 그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뭐 기업이나 여러 뭐 시장이나 굉장히 좋지만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사실 이게 제일 많이 풀리는 곳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또 제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돈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이 이걸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부동산이 뭔가 좀 안정화가 될지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결국 했는데 또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뭐 돈이 흘러다니지 않는다면 그러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 한 번 내리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은 뭐 빠지더라도 수요일, 목요일이 정도가 되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다음 주에는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얘기인데 아베라고 해도 되겠죠. 코로나의 신종플루약 아비간을 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경증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토 후생 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에이즈 치료제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신종플루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좀 주말에 좀 제가 최신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뭐 명문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에이즈 치료제 이슈로 약간 좀 슈팅이 나왔는데 신종플루 관련주들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뭐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뭐 외국인들은 매도하면은 매도를 했죠. 살짝 매도를 한 거 보실 수가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당연히 매도죠.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드리니까 채팅방에 올려드리니까 PDF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개 계좌에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차트를 좀 볼까요? 이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비상장이죠.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였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타기 위해서 이제 서울 반도체를 좀 매매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역시나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지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도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받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저 아까 그 삼성바이오, 아니, 삼성이 아니죠.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 요거의 이제 청약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관 청약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 종목도 좀 요 종목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지난주 이거는 그거고. 자, 지난주 보시면 이건 한 달치니까. 자, 지난주 보면은 당연히 개인은 코스피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금투가 뭐 항상 매도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5일치를 보더라도 개인은 5일 내내 샀어요.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은 좀 5일 연속 순 매수가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 초반 중순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주 말경에는 이제 조금 순 매수로 돌아섰지만, 사실 이건 이제 합성이 될 수가 있겠죠. 선물과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 의심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뭐 기관은 첫날 빼고 나머지 4일 동안 주구장창 매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약간 외국인의 본심이 좀 나오죠. 하루 빼고는 매도, 기관은 5일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A파동, B파동, C파동이 시작될 거라고 이전 주간 전략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4등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가장 4분위로 쪼개서 중앙값을 치고 내려가는지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A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B파동이 올라올 때 2분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보통 중간까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강한 반등이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2분위까지 치고 올라와서 굉장히 세게 반등이 올라오네,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그 모 종교죠. 그냥 뭐 까놓고 신천지 때문에 뭔가 이게 이제 지역 확산이 되고 팬데믹 현상이 국내에서도 이제 팬데믹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은 이제 현재 글로벌적으로 되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란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만약에 진짜 이게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작된 이 C파동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우린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1분위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시고, 자,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2130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깨게 된다면은 2100선이 무너질 거고 2080까지 밀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글쎄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주말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일단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1분위 선까지는 C파동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고, 근데 이번 주 강하면은 이것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이나 이쯤에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뭐 소폭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큰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지수를 그래서
좀 미리 시나리오를 짜 놓으시고 어느 선에서 내가 뭐 ETF라던 혹은 뭐 삼성전자라던 이런 식으로 뭐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짜 놓고 좀 대응을 해 놓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뭘 볼까요? 이걸 봐야 되겠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급등한 종목들을 좀 볼까요?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어디 갔죠? 차트가 안 보여. 여기 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서 하나솔루션, 뭐 농심, 대교, 카카오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지금 잘 나온 종목들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에서는 실적 위주로만 무조건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빼고 뭐 에탄올, MH 에탄올, 모나리자, 신풍제약우, 진원생명과학, 깨끗한 나라, 백광산업, 국제약품, 신풍제약, 뭐 현대에너지 뭐죠 이거?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비상교육, 이수화학, 흥국화재우선주, 동방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막 우한 폐렴주라고 했었던 그때의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한풀 꺾였었죠. 지금 이거 모나리자인데 한풀 꺾였고 지난주 초에 다시 이제 국내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급등을 하는데 마지막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대 음봉을 뿌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우는 좀 흔들었고 진원생명과학도 좀 올랐네요. 초반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음봉, 장대 음봉을 좀 맞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MH 에탄올이라던가 비상교육, 이수화학,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새롭게 나온 종목들이죠. 코스닥을 좀 보는 게 좋겠네요. 랩지노믹스도 이제 좀 도치가 길게 달렸고, 알코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50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초창기에 가장 급등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다시 오르긴 했어요. 그 전 고가를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마지막 날 다들 장대 음봉을 맞았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질 거다라고 지난주 중순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주들로 이제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초중고가 방학이 다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신스틸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음 주에도 뭐 맘만 먹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종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 종목보다는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종목들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지 되고요. 뭐죠? 애니능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애니능률, 좀 아까 봤던 또 뭐가 있나요? 뭐 비상교육,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을 좀 온라인 교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 예전부터 진짜 주구장창 우리가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그때의 매물대를 뚫고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모멘텀을 활용을 할지, 이때가 이제 가장 매집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비케어도 사실 잡으면 원격 진료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지분 이슈가 조금 있어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주로 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결제가 있죠. 이제 택배 관련해서. 그래서 뭐 가장 대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죠.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NHN 사이버 결제, 그리고 뭐 한국 전자인증 같은 거, 뭐 이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KG 쪽 있겠죠. KG 모빌리언스라던가 KG 이니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니까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배를 보시면은 이제 택배 포장지 같은 종목들, 대림제지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한국제지 이런 종목도 있고, 아니면은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있어요. 게임주가 이전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 보면은 게임주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는 초중고가 연기를 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스타임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국 모바일 게임주일 수가 있겠죠. 중국 회사이고 주인이 중국 쪽이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좀 필 수가 있는데, 이 신스타임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부터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M게임 같은 종목을 좀 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주도 좋지만 끼가 있는 종목 중에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화 관련된 종목이죠. 만화 컨텐츠 유통을 하는 종목인데, 이 미스터블루라는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아직 시장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선침해서 슈팅에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주도 참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 유의하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돈보단 당연히 건강이 최고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좀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좋은 시장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